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무장관 홍남기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이 포럼을 주최하시는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포럼 현장에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연합뉴스TV와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은 매년 한국 경제의 현안을 심층 진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미중리의 글로벌 팬데믹으로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는 상황이기에 오늘 포럼의 주제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는 정말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입니다. 이는 위험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역사적인 기회의 포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는 유용한 통찰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저는 3가지, 첫째, 최근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각국 그리고 우리의 정책적인 대응, 두 번째,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사회적 파급 영향과 이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4가지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소리 소문 없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급격히 확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미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00명당 약 4명꼴로 감염이 된 셈이며 아직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각국 경제, 극심한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고 있고 경제를 봉쇄하며 이동이 제한되고 교육이 위축되는 등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국 경제의 상반기 성장률이 심각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반기 확진자가 늘면서 경제 타격이 매우 컸는데 하반기 들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경기 반등의 모멘텀도 모색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재확산되고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 제한 등에 따른 경제 타격이 다시 발생하고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더 확대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는 방역 대응과 경제 방역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특히 각국의 대응 노력과 비교하여 우리 한국의 방역 대응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20 국가 등 각 주요 국가들은 전례 없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즉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하고 아울러 제로금리, 양적 완화 등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 등을 통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과감하고 빠르게 선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방역, 경제방역 두 개를 모두 챙기는 소위 투트랙 전략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해 왔고 위기 대응 성과 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선방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 측면입니다. 저는 우리 K방역의 성공 요인을 다음 4가지, 즉 4T 플러스 알파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4T는 첫째, 하루 2만 건 이상의 신속한 진단 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는 테스팅. 두 번째는 확진되면 거미줄 같은 접촉자의 역학 동선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조사하는 트레이싱. 세 번째는 중증, 경증 등 확진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입원 치료, 격리 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하는 트리팅. 마지막으로 확진자의 상황, 방역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트랜스페어런스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3가지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확진자 경로맵, 자가격리에 대한 안전보호 앱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점, 두 번째,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 혁신적인 검사 방식 등 이노베이션을 접목한 점, 세 번째, 전 국민에 대한 마스크 공급 및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알파의 역할이 K방역 성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방역 측면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기도록 대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비 계곡 속에서 신속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위기에 대한 극복 지원을 위하여 과감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277조 원 규모 이상의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349조 원의 간접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조 원 이상의 고용안전 특별대책,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은 민생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사실상 전례 없는 대책들이라 하겠습니다. 재정 투입은 우리 GDP의 3%대, 직접 지원 대책은 13% 수준, 간접 지원 대책까지 포함시에는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정부는 12조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거의 60여 년 만이라는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4차 추경이 소상공인 등 위기 극복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경제 방역과 관련하여 가장 모범적인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통상 글로벌 경제 위기 시 한국은 특히 자본의 유출입이라든가 외환보유액, 환율 등 국제금융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해서 커다란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위기 시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 등급, 역대 최저 수준의 CDS 프리미엄 유지 등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는 매우 굳건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외평채 발행과 관련하여 달러와 채권의 경우에는 역대 최저금리로, 유로와 채권의 경우에는 비유럽권 국가는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을 발행한 것이 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포럼 참석자 여러분,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경제 사회적 파급 영향과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단기적으로 경제사회에 충격을 준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있는 파급 영향 및 그 변화상을 저는 5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비대면 시대, 비대면 산업이 확연하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 온라인 매출도 전년 대비 거의 20%씩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비대면 의료 등이 매우 활성화되고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둘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년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경쟁의 원천, 경쟁의 방식, 경쟁의 생태계를 확 바꿔놓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 코로나 사태는 또 다른 새로운 성장 엔진과 또 다른 경제 생태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생산이라든가 온라인 물류, 핀테크 혁신 등이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부상 중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보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방역,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생활, 고용, 소비 등 삶의 방식과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혁신과 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수용성을 보다 높여주는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미래 적용용 융합 교육이 부상하고 있고, 고용시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이와 같은 위기는 약한 고리, 어려운 계층, 취약한 곳에 더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타격이 더 컸던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보강해야 될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무역구조, 해외협력 등 국제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간 이동성의 제한과 국경 통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투자 프로젝트 협력 등이 제약되는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는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는 안정적이었다고 여겼던 글로벌 공급망 체계, 즉 GVC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 사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공급망 다핵화 목소리가 커졌고, 심지어 차이나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럼 창업자 여러분,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대비하고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촉발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지금은 한 발 먼저, 한 발 빨리 준비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코로나로 촉발되는 경제사회적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한국 경제가 보다 중점을 두고 보강해 나가야 할 4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새로운 연결의 길, 둘째 새로운 뉴딜의 길, 셋째 함께하는 포용의 길, 마지막으로 경제영토 개척의 길이 그것입니다. 첫째,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연결의 길입니다. 비대면 경제는 공간, 시간 등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연결을 이어주고 넓혀주는 새로운 혁신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ICT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면 산업을 전제로 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자체도 변할 것입니다.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소위 올 디지털 민원 처리 시스템, AI 국민 비서 구축 등 똑똑한 지능형 정부 구현도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비대면 경제 분야의 유망산업 지원도 정말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큼 각종 시범 사업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G와 IoT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병원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성 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이커머스 물류단지에 대한 조성 등을 통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유통물류 분야의 경쟁력도 대폭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비대면 보험, 환전, 송금, 결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신인증, 신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AI 보험 판매 등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보험 모집을 허용하며 핀테크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선도하는 뉴딜의 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축은 디지털 뉴딜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의 옷을 입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확 높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따임의 구축, 지능형 정보의 구축 등 소위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4만 2천 개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전면적 개방, 의료, 바이오 등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등 소위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전 산업에 5G와 AR을 접목하는 융합 서비스 활성화가 그 대표적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의료, 디지털 스쿨,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 항만 등 핵심적인 SOC 시설의 디지털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똑똑한 SOC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은 그린 뉴딜입니다. 공공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도시의 조성 등 도시와 공간과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도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차,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녹색 기술 R&D와 녹색 금융을 적극 조성하는 등 소위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의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UN 파리 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올해 말까지 2050년까지의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UN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녹색 경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그러한 그린 국가로 우뚝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길은 함께하는 포용의 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위기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고 타격도 더 큼을 목격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고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제도도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보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며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을 연구하는 등 사회 안전망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 부분의 적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점, 공방 등 소상공인의 일터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도입하고 스마트 상점 10만 개를 조성하며 스마트 공방 1만 개를 보급하는 등 그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력의 양성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사람 투자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아울러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도 집중적으로 함께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길은 경제용토 개척의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역 금융질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수출을 통해 고도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용토를 새롭게 개척하고 넓혀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대외 수출도 종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 전시회, 비대면 마케팅 등과 같이 새로운 무역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외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시부터 기존의 수출 전략의 틀을 넘어서려 추진해왔던 신남방국가, 신북방국가 등과의 무역 그리고 경제협력 확대 등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에 대한 추진을 앞으로 더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수한 K방역, ICT 기술로 제공된 국가 브랜드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제조업 이외에도 6대 유망 K서비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GVC 개편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치 사슬이 지역화, 다핵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이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생산 거점을 국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 조치, 독일의 경우 자국 내 생산 비중의 제고를 하기 위한 지원 조치 등, 심지어 중국의 경우 핵심 부품 국내 조달을 높이는 지원 조치 등을 이미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사슬에 대한 보강 노력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즉, 리쇼링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둘째,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소위 차이나 플러스 알파 전략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특히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참석자 여러분, 고대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오랜 싸움으로 점철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촉발되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기회가 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희생자를 낳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낡은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게 된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길은 발걸음을 옮기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의 대전환, 즉 넥스트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찬 발걸음을 디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위하여 좌고우면 없이 앞을 향하여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